통통통 주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위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늘 이 시간 되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민재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선생님은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죠? 굉장히 다 하시네, 굉장히. 공부 잘하셨으니까. 스스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선생님도 그렇고요. 되시고. 그 위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듣습니까? 네, 보통.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랑은 모르겠네. 네. 네. 그럼 우리 선생님도 위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도 좀 예민하긴 합니다. 네. 역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잘 드시거든. 그러니까 소화력도 좋고. 제가 그런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 둘째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OX를 네.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속 쓰릴 때는 우유가 좋다. 오, 저 이거 참- 정답 확신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오. 그 우리 보통 술 마시기 전에 뭐 우유 먹고 이러는 경우가 네. 있는데 어떻습니까? 짠 우유가 음식 먹고도 우유 먹고 매운 거 하잖아요. 먹고 나서도 네, 맵고 그렇고. 난 뒤에도. 우유가 몸에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맞습니까? 정답이? 정답 말씀드리면 일단은 X입니다. 아니라고요? 아, 선생님은 좀 정답 말씀하시는 상당히 뜸을 많이 들이시는 아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잘못 알고 정말 있다 이 얘기입니까? 잘못 저희들이? 알고 있네요. 네. 위산이 과다하게 많이 분비돼서 위가 쓰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끔씩 우유를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우유가 위산을 좀 중화시켜주는 약하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증상이 약간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우유 자체가 계속 먹게 되면은 위산이 분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위산이 과다된 위염이 있는 경우에 우유를 계속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위염이 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우유를 드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뭐 술 마실 때도 위 점막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우유 드시고 또 공복 때 뭐 다른 거 먹지 말고 우유 먹고 한 그릇 우유 한 그릇 죄송합니다. 양으로 자꾸 이야기를 먹고 괜찮다 네. 이러는데 이게 위산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안 좋다 이 말씀이시네. 더 그죠?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피하셔야죠. 오히려. 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가 지금 예 우리 너무나 누님들도 잘못 알고 아이고 있었네요. 잘못 알았구나 네. 하실 분이 엄청 많게 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예, 문제 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된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 놔두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놔두면 그렇겠죠? 위궤양이 좀 지나면 그 위염이 되고 위염이 지나면 위암이 위암이 되는 거니까 되고. 하나 둘 셋. 오늘 저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사실 굉장히 긴장하시네. 예. 정답은 X입니다. X요? 네. 아닙니까?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네. 이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학문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위궤양이 위암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위내시경을 하시고 내시경으로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조직 검사로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확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위염, 궤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지 장도 이래 보면 염을 일으키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궤양하고 염하고는 어떻게 염증하고 어떻게 다른 위염하고 위궤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염도 반드시 위궤양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뭐 좀 더 심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중요한 거는 결국 암이냐 아니냐거든요. 예, 양성적인 질환, 즉 위염이나 위궤양은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암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여튼 동네에 보면 안다이 우리 네. 아줌매들 보면 나왔더면 큰일 난다고 다들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저희들은 암으로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네, 그지? 네. 두 번째 연속 다 오늘 틀렸네요. 네. 완전히 저희들 전멸입니다, 전멸. 다음 문제 한번 예.
하하하. 네. 아, 또 헷갈리는데. 아니요, 이제 근데 하나 반드시라는 찾았습니다. 게 그러니까요, 들어있는 하나 거 찾았습니다. 예. 보니까. 하나, 둘, 셋. 반드시 때문에 네.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네, 저도 수능 칠 때 반드시 있으면 항상 아니라고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두 분 다 맞으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 예. 이 위장약 종류에 따라서 복용하는 방법, 뭐 시기, 횟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산이 과다 분비된 위염일 경우 제산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사하고 난 후에 30분 혹은 1시간에 복용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으시고요. 위장관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식후가 아니라 오히려 식전 한 30분 정도에 복용하시는 게 그 약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식사 전에 물을 좀 많이 먹는 건 어떻습니까? 식사 전에 물을 과하게 먹는 거는 개인마다 뭐 소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좋다 나쁘다 뭐 꼭 그렇게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소화 능력이 식사 전에 물 드시는 게 더 좋다 하면은 드시는 게 좋고, 예, 뭐 개인의 소화 능력이 나는 물을 안 먹는 게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은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아니, 게 그 좋고. 옛날 어른들 네. 말씀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오래 살려면 밥 먹고 나서 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라면 차라리 식사 전에 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건데 개인 따라서 좀 다르다. 근데 식후에 물 먹는 거는 확실히 안 좋은 겁니까? 뭐 물에 대해서는 뭐 위에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 밥 먹고 나서 물 안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이거 잘 모르겠네, 그지? 아직 뭐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밥 먹고 물을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집사람은 또 밥 먹고 물 안 먹는 게 또 편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한 5, 있으니까요. 60년 후에 두 번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체하면 억지로라도 토하는 것이 좋다. 억지로 토하는 예, 건 좋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뭐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 둘, 셋, 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막 이렇게 할 때 막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오는 거는 토해 주는 게 낫다라고 그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뭐 문제에 체하면 억지로 토하는 것이 좋다. 이제 술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체한 경우에 일부러 토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X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하게 과식을 해서 이게 저절로 구토가 나온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본인이 과식을 해서 배가 부르다고 억지로 토를 하게 되면은 식도나 위 같은데 굉장히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자주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손가락을 넣든지 해서 구토를 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위나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걸 막 느낄 때는 토를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일부러 꼭 그래요.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술 드시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토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도와 위가 음식이 내려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역류를 하면 이게 반대로 올라오도록 이거를 강요를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그날 안주를 손상이 연어를 되겠죠. 묻다 이러면 올라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비싸게 네. 먹은 거 네. 올리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헬리코박터균은 키스하면 감염된다. 아니 오늘 문제가 좀 문제가 이거 진짜 이거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키스하면 감염이 그거는 된다. 우리 저 침이라는 이거 강력한 살균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저도 아닌 둘, 것 셋, 같아요. X. 네. 그러면 누가 과연 헬리코박터균을 대한민국 사람 70% 갖고 있다는데 이거 뭐 전부 다 키스로 전염됐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라고. 샘. 예. 애매합니다. 네.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 실제로 네. 그 구강대 구강전염, 즉 입으로 감염되는 균이 맞습니다. 우와. 예. 그런데 이렇게 키스를 한다고 100%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의 키스로는 물론 전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낮고요. 대부분 이 헬리코박터균이 전염이 되는 것은 가족 내 감염, 특히 모자 감염이 많이 되고요. 아동기의 엄마한테서 헬리코박터균을 받는 경우가 그 엄마들이 많습니다. 이쁘다고 뽀뽀를 해주고 뭐 이럴 경우에 그렇죠. 네, 어릴 때 아기들이 이제 잘 못 먹는다고 엄마가 자기가 이거- 헬리코박터균이 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있으면 이제 입에서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코가 막혔다고 이렇게 코를 빨아준다.
쏜다든지 그런 경우에 엄마의 입에서 아기한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전염이 되게 되는 거죠. 이야, 이 지나친 사랑은 네.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킨다. 그러네요, 네. 이게 나오네, 그죠? 아, 그렇구나. 이야.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야, 그러면 뭐 헬리코박터균을 가진 여자분, 당신의 헬리코박터균 제가 평생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혼하면 감동 먹겠네. 아, 네. 또 다음 있습니다. 문제 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예. 위를 절제하면 소화가 안 된다. 위를 절제하면 소화가 안 위라는 게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인데 그걸 잘랐다는 얘기는 절제를 했다는 얘기는 소화 기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소화가 전혀 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낸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앞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문제의 하나, 핵심은 둘, 셋. X. 이거 저는 X요. 예. 위가 없으니까 소화를 못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 수도 있더만 네. 장하고. 첫 선택이 맞으셨던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예. 이제 저희 외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네. 제일 첫 번째 걱정이 그거죠. 제가 위를 자르면 자른다고 설명드리면 어. 위를 자르고 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제 수술하고 위를 잘라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위나 혹은 남아있는 소장들이 이제 위 역할을 대신 하게 되고요. 다만 그 어느 정도의 이런 소화 능력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과 본인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입에서 최대한 오래 씹고 많이 씹고 음식물들이 침과 잘 섞이게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예전같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예전의 소화 능력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위가 이렇게 좀 절제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뭐 소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도 해주지만은 1차적으로 이거 음식을 오랫동안 씹으면 그 기능을 좀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 그지? 네. 결론적으로는 위를 잘라내면 옛날만큼은 소화력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왜 옛날만큼은 이렇게? 한 잘라낸 만큼은 없는. 수년이 지나면은 네. 거의 예전에 드셨던 음식들도 다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양도 그만큼 모두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네. 양.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정도로 다 돌아오고 수술 후에 오. 빠졌던 체중들도 다시 붙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위가 재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 능력은 옛날만큼 돌아온다는 말씀이시네. 예전만큼 이제 크기가 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혹시 거기다가 뭐 다른 장치를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시면서. 네. 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또 다른데, 그지? 오늘 정말 우리 정말. 소화기 기관 중에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위,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야, 오늘 진짜 OX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식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상식.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주변에 만약에 위장장애를 앓는 분이 있으면 제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제 다 풀었습니까? 네, 문제 다 풀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풀었다네, 문제가야. 오늘 뭐,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야, 우리 몸에 이 신체 구조가 안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만, 위를 갖다가 우리가 특히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지? 이게 사람이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어떤 그때 발표를 보니까 이거 꼭 많이 씹어야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위가 이렇게 뭐 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런 발표들이 뭐 논문들이 발표될 때마다 하나하나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항상 그런 궁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꼭 생활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직접 상의하시는 게 신문 기사 하나만 보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받다 맞아요. 보니까 뭐 신문에 요만한 거 나오면 그게 전부 다있냐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새겨드려요. 갓똑똑이가 자기 건강을 해칩니다. 오늘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갓똑똑이였어요. 네, 오늘 진짜. OX 퀴즈 풀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위 문제가 안 좋아요. 나머지 문제는 좋았는데 위가 제가 안 좋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위에 관련된 아주 좋은 말씀. 아마 네. 우리 누님들도 상당히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